자, 국민의힘이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태영호가 김기현을 깠잖아요. 그랬더니 같은 최고위원인 김병민이가 또 태영호를 까는 거야. 뭐 수건 돌리기 같은 느낌이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예. 대박 사건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를 까. 그랬더니 박찬대 최고가 정청래를 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건 딱 봤을 때 되게 유사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없는 상황.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던 시절에 주호영이 뭐 헛소리 하면 그 유승희가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김병민이가 태영호를 선거 땐 김기현 도움 받아놓고 이제 와서라는 식으로 까고요. 결국 태영호가 김기현을 까고 그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게 계속 오래 남아요. 네. 어느 상황으로 퉁 쳐지는 게 아니라 태영호는 약간 좀 이판사판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어차피 징계받아서 공천 못 받나 자기 존재감 높이겠다고 이제 컨셉 잡은 거예요. 방향성 잡은 거야. 제3당을 기다리겠네. 태영호도. 근데 뭐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18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단 말이에요. 윤리위원회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 헌법에 넣는 걸 안 한다 그랬지. 아, 네. 4.19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4.3은 그것보다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윤리위에 회부를 하냐 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태영호를 확실하게 윤리위에 넘기기 위해서 지금 김병민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봤죠. 정말로 김기현의 도움을 받았나. 김병민의 그 주장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간질 하는 거예요. 고품격 이간질 방송 국민 유튜브 새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대구에 출정식을 갔을 때요. 김기현이 당대표 선거를 하던 시기입니다. 보시면은 태영호가 항상 야무지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무대에도 올라가서 만세도 같이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서문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김기현이 연설을 하고 있으면 앞줄에서 박수도 크게 치고 함성도 크게 지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태영은 나쁜 새끼네. 도움 받아놓고 이제 와서 김기현 저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약은 내한테 받아놓고 충성을 딴 데 가서 하는 이런 양아치고. 북한으로 가 이 새끼야. 태영호 북송추. 어처구니 없네.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갈라집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 한 2명쯤 빠져요. 뭔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뭐 아파서라는 핑계 같은 걸로 빠져요. 그 최고위원들이 지명직까지 합치면은 뭐 한 당대표 포함하면 한 7명쯤 되잖아요. 청년 최고까지 지명직, 그러니까 선출직이 5명, 지명직 2명에다가 당대표까지 포함하면, 원내대표 포함하면, 그 중에 수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안 나와, 김재원이가. 네.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삐그덕거리기 시작해. 이 애들은 원래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친윤 지도부 뽑혔다고 단합 잘 되겠네 했는데, 네. 자기 이득에 따라서 금방 또 찢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징계받으면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당이지만 내 경쟁자가 징계를 받으면 아주 얼씨구나 좋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네 만에 하는데 김재원이나 태영호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최고위원 출마했다는 게 정설인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사퇴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내힘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징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해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 전체가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거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그 징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천 문제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에 남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서로 네 분 때문에 갈라지고 징계해서 사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대위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얘들 패턴이 읽혀, 루틴이 읽혀. 김기현 지도부가 지지율이 안 올라. 계속 민주당에 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뭔가 좀 잘 부려먹으려고 뽑아놨는데 막상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야.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러면 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또 비대위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 거기 있겠죠. 경력직으로 이제 손들고 기다리겠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데 태영호하고 김재호는 그냥 경고 정도로 일단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두 사람 다 경고를 받아버리게 되면 최고위원직 유지도 힘든데 그러면 아주 극심한 내분에 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대략. 그러면서 또 윤석열처럼 뭉개고 가겠죠. 아, 나는 난리면이라고 했다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뭉개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근데 워낙 둘 다 비호감이어가지고 뭐 어떤 징계 결과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이미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김연아 사건이요.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송영길 대표 좀 물으니까 김연아는요? 이렇게 야 훌륭하신 분이야. 전 정말 그거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이 당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언론에서 일제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박순자나 김연아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니들 언론 뭐 하냐라는 일침인데 머리 나쁜 것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걸 또 까고 있는데 왜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뻑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박순자나 김연아는 지금 민주당 돈봉투보다 훨씬 더 중한 일들을 한 거예요. 공천 미끼란 말이에요. 박순자는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해라. 그리고 박순자, 김연아 뿐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김연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개념 없구나. 이게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만 되면은 그걸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확인된 것만 5,700만 원인가? 6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확인 안 된 건 더 많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이 뻔뻔함은 국힘처럼 김연아가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송 패널로 많이 나갑니다. 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당대에 이렇게 돈 봉투를 주고 표를 사냐는 겁니다. 얘네들은 유체이탈 합법이 어마어마해. 근데 김연아는 돈 봉투가 아니었잖아요.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 표를 사냐 이건 그런 그렇죠. 거였어. 그런 옛날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깊은 뜻이 뉴스타파의 이제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차명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예요. 아까 야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등록된 계좌 아니면 정치자금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자체가 불법인데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사무장이라고 하죠. 네, 사무국장. 사무국장이라고 한 사람이 양심사는 비슷하게 해버린 겁니다.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요. 현직 시의원 3명 중에 2명은 도의원으로 공천돼서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천 대가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돈 내는 게 소위 말하면 회비라고 하는 게 그 당협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회비를 이제 전현직 시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걷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서류에 뭐가 있냐면 완납 직불이라고 돼 있어요. 왜 농협 쌀 직불금도 아니고 저게 뭐냐. 직접 현찰로 줬다는 거예요. 돈봉투 막네. 너무 또 그러니까. 많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내는 게. 근데 왜 저게 돈봉투로 됐냐면 아까 차명 계좌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차명 계좌로 넣은 거예요. 그러다 아차 싶었던 거야. 아 이거 걸리는데 그래 다시 빼. 다시 빼서 현금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야수님이 아까 이야기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금액을 보니까 드러난 것만 5,700만 원. 어제도 민주당한테 화냈지. 아니 무슨 수사를 받으려면 한 최소한 900억 정도는 돼야지 9,500만 원으로 수사받고 있어. 얘는 지금 드러난 것만 5,700만 원이 불법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비 낸 사람들만 공천을 받았다는 거고 어제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그런 게 있어. 늦게 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어. 내긴 냈는데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돈은 냈는데 공천 못 받은 거 어떡하냐고. 근데 문제는 술 한잔 하는 거지. 문제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그 돈을 내라고 하세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맥락인지 모르지만 그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송영길도 알고 있던 정황 이렇게 하잖아. 김연아는 직접 이야기를 해 돈 내라고.
좀 내용이 기니까 뭐 한번 그냥 읽어드려볼게요. 김연아랑 가장 목소리가 비슷하신 분 좀 읽어주시죠. 회비를 자원에서 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이것도 연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십시일반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사무실을 예쁘고 여러분들 누구를 모셔와도 부끄럽지 않은 정당 사무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또 몸을 움직여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끔 잘 끌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말까지 미납되신 분들을 독려하셔서 대부분 운영위원들 이렇게 저희가 각각 코어로 누구누구 추천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려해 주셔서 1월 말에는 저희가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돈 내라고 하잖아요. 불법적인 돈인데 돈을 내라고 이 자체가 녹취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김연아는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거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그러니까 보면. 이 녹취록만으로도 무조건 유죄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여기서 못하는 거죠. 돈 걷어서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했다는 게 너무 악의적인 돈 내라 거예요. 돈 내라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서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게 소위 옛날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걸로 지역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현재도. 그냥 암암리 운영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공천 대상자들인 사람들이 회비랍시고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기 어떤 급에 따라서는 조금 뭐 몇십만 원 내는 경우도 네, 있지만 네. 요거를 내와서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우리 민주당으로 따지면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돈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돈을 잘 냈더니 공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돌려치고 맺히고 지금 회비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 그 지역 당협 사무실이 따로 있고 바로 가까운 곳에 김연아 개인 사무실이 또 따로 있어. 예, 예. 여기 돈을 걷어가지고 지 개인 사무실 운영비료까지 써. 인테리어 하고 막 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뭐야? 네. 내가 돈을 내면서 김연아한테 보탬이 되면 김연아가 공천해주는 구조면 돈봉투 사건은 뭐냐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사실이라고 하면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 선거운동 하는데 필요하니까 저기 밥값이라도 해라 정도의 식사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공천을 대가로 한 돈이에요. 이게 뉴스타파 보도인데 김연아 보세요. 더불어 돈봉투당 전당대회 엄정수사 김연아의 현수막입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뻔뻔함을 좀 배우고 싶네요. 어디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김연아의 이 범죄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후원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 지역 협의회 사무총장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따로 내라. 그러니까 이 돈을 이중으로 받아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명백한 범죄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연아가 아마 비례였죠. 예, 비례였다가 여기서 그냥 그 다음에 지역구 못 넘어가고 그냥 끝난 케이스거든요. 초선이었다 하고 끝난 건데 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했을까요? 예. 저는 이 사람 혼자 초선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건 김연아가 불법 모금한 정치자금이 드러난 것만 일단 5,700만 원. 한 지역에 드러난 것만 5,700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천승아라고. 시의원, 고양 시의원 비례대표 1번. 천승아. 최연소. 만 19세. 이것도 김연아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회비를 냈다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고 뉴스타파 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있었던 내부자의 폭로로 드러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김연아 위원장과 함께 고양정에서 활동하다 해촉당한 운영위원이자 전 청년위원장입니다. 김연아 위원장의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이대로 묻어버린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골마 터져 악취나는 이 신물나는 정치판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의혹은 사실입니다. 돈 주신 분들과 돈 받으신 분의 죄수 딜레마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결국 이들의 불공정한 정치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고양 시민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법 비리 공천은 또 있습니다. 10대 시의원 천승아 아웃. 천승아가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야. 이 청년위원장이 내가 못 먹는 밥이 됐잖아요. 공천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천승아 까발려 버린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이 법정 공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하고 있는데 또 공천 명목의 현금이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현직 시의원 3명에게는 왜 계좌 이체를 했다가 굳이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가져달라고 요청했었습니까? 위원장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 역사에 쓰일 법한 일을 한낱 자신의 이벤트 요소로 가져다 쓰기 위해 최초 10대 시의원 타이틀을 부정과 부패로 물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천승아, 그리고 이를 만든 김연아 위원장 두 분은 고양 시민 앞에 늦지 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답일 것입니다. 예. 첫 10대 기초의원 천승화 당선인 정치인은 나이가 없다 하면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저거는 천승화의 아버지가 만든 거죠. 아버지가 자기 딸 좀 속되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 갈 데 없는 새끼 저기 이제 선출직 공무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 아빠 찬스 논란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금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떤 기초 의원으로서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이런 법적 공방에 시달린다면 이미 아빠 찬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그러니까 어린이 정당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살이 채 되기 전부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가입해가지고 정당 내부 활동에서 계속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행정 업무도 계속 하고 이랬다면 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도전하는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뻔한 거죠.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예. 쉽게 표현해서 아버지가 회비를 잘 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공천이 사실은 알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었느냐. 왜 MZ 세대네 뭐네 막 여당 한 개 지역구에 공천 미끼 불법 자금 드러난 것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드러난 것만 6천만 원에 육박한다고요. 그러면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만연해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일부 정말 이런 개념이 있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나면 예를 들어 지역 사무실도 운영이 국회의원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쪽 당원들이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십시일반 모아서 당 운영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무실을 국회의원이 직접 운영하면 그거 불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당 문화에서 저렇게 안 하는 게 약간 바보 같은 짓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 당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뽑힐 때 그 분위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돈 봉투 모아가지고 뿌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를 민주당한테는 엄청 크게 덮어 씌우고 국민의힘 거는 좀 저게 뭐 녹취로 나오고 그러면서 1년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뭉개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곧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발표가 막 뭐 있어요. 지금 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그랬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제보하세요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녹취가 있으면 제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는 김연아는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는 게 저런 경우는 윤석열 검찰에서도 특별히 어떤 카르텔이 없다면 저런 식으로 쳐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이미지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권력에 대한 줄이 다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검찰도 저런 건 봐주지 않아요. 이번에 그 정찬민 징역 7년인가 확정은 아니고 지금 그 선고 받았잖아요. 전 용인시장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저 자리에 들어갈 사람 많잖아. 김연아가 아웃되면 검사 공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김연아가 보호받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김연아 지역구만 그러겠냐? 다른 지역구는 어떠겠느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전수조사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 민주당만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당대표가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김연아와 박순자를 언급을 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이게 언급이 돼서 회자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그 당당하게 반박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만 다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도 못합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